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삼성, 인텔이. 자, 이번에 인텔 300억. 이번에 바이든 미국 반도체 법안 통과하면서 인텔도 이제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TSMC라던가 이제 뭐 미국 삼성이라던가 계속해서 경쟁에서 이제 이겨야겠다. 반도체 공동 투자 프로그램 SCIP를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300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인텔에서. 그래서 SCIP는 인텔이 향후 건립할 뭐 반도체 생산 시설에 조 단위의 막대한 비용을 외부 투자자나 자산운용사 분담해서 현금 흐름과 재무 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인텔 오코틸로 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애리조나주에 이렇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자, 그래서 뭐 SCIP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랑 뭔 상관이냐, 뭔 관계냐? 인텔 3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동 투자 프로그램, 여기에 뭐가 속해 있냐면 인텔 300억 달러 반도체 투자 프로그램 일부는 비트코인 채굴칩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뭐 인텔과 브룩필드 자산운용사, 얘네들이 이제 뭐 애리조나주 여기에 생산 시설에 뭐 150억 달러씩 이렇게 39조 공동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애리조나주 챈들러 먼저 우선적으로 SCIP 여기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300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에 비트코인 채굴용 칩 생산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거. 자, 요게 뭔 내용이냐?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번 연도 삼성에서 중국 또 A6 또 비트코인 반도체 채굴기 지원을 한다는 기사를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비트코인 삼성에서도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 뛰어들었고 인텔도 뛰어들었습니다. 반도체에 뭐 거의 1등, 2등 하는 기업들이 다 뛰어들었어. 인텔이랑 삼성이 비트코인 채굴칩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거는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뛰어든다는 소리예요. 같이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이번에 미국 그 바이든에서 이제 반도체 법안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뭐 중국이 아니죠. 미국, 일본, 대만, 한국 해가지고 뭐 치포 그 동맹을 한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인텔 300억 달러에서 프로그램에서 비트코인 요거 채굴칩 생산에도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미국 그 지역별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을 보면은 19.9%가 뉴욕이에요. 그리고 켄터키주가 18.7%, 그리고 조지아주가 17.3%, 텍사스주가 14% 정도. 근데 얼마 전에 이번 연도 6월 달입니다. 2022년도에 텍사스 오스틴주에서 컨센서스 2022 블록체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왔냐면 지금 기준해가지고 채굴풀 1등이 이제 뭐 파운드리, 그리고 중국의 비트메인, 그리고 또 애프트풀, 이런 이제 업체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 얘네들이 앞으로 비트코인 채굴 관련해서 시장이 좋아질 거다. 확실히 이제 우리가 채굴 산업에 들어와서 앞으로 이제 규제들도 자리가 잡히게 될 거고 시장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뉴욕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뉴욕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뉴욕 주지사 비트코인 채굴 금지법 승인 이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 일단 상원이 통과가 된 그 법안이에요. 비트코인을 2년 동안 채굴을 금지하게끔. 왜? 환경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신규 비트코인 기업들, 업체들도, 채굴하는 기업들도 2년 동안은 보류를 하겠다, 받지 않겠다 라는 법안이 상원에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돼서 지금 뉴욕 주지사가 사인만 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요런 것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파운드리나 얘네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야, 뉴욕에서 비트코인 채굴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되고 주지사가 진짜 사인을 하면 앞으로 채굴 관련해서 노동시장은, 인력시장은 너네가 책임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미국은 세계에서 채굴 규모가 가장 큰 산업만큼 또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법 쉽게 서명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채굴이 앞으로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미국의 그 작년에 중국의 채굴장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전을 했죠. 그래서 지금 해시 기준 해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 1등 이제 비트코인 채굴장들을 다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 이제 해시율이 이제 제일 높은데, 일단은 텍사스가 전기료가 싸다 그럽니다. 그리고 규제도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 기업들이 들어오면 또 거기에 또 기업들이 형성이 되면서 공장이 생성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공장이 생성되면은 거기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라던가 이제 인력 시장들 활성화되면서 또 그 주변에 또 상업이라든가 뭐 이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권이 또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기대 심리로 인해서 텍사스에서는 유치를 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치가 되는 건데, 자, 채굴 업체들이 그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뭐 이더리움이 채굴을 못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아, 채굴이 안 되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은 돈을 어떻게 버나요?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비트코인 채굴만 할까? 비트코인 채굴을 하면은 그 채굴한 거 갖고 비트코인 갖고 뭘 할 수 있어요? 뭐 수익 실현 당연히 하겠지. 지금 그레이스케일, DCG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파운드리라고 또 이렇게 채굴 기업을 갖고 있죠.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그 비트코인을 갖고 여러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채굴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채굴 기업이라 해서 아, 비트코인만 채굴하는 기업이구나, 뭐 상장된 기업들 뭐 라이엇 블록체인이나 뭐 이런 애들 비트코인 채굴만 하는 줄 아시는데, 비트코인 채굴한 거 갖고 뭐예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뭐 이런 기업들이랑 연계돼 가지고 상품을 팔아 제끼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나 이런 애들이랑 다 같이. 그러면은 채굴 기업들이 채굴을 하고 뭐를 해요? 은행, 금융기관들과 앞으로 연계를 해서 누가 해요? 어떤 상품을 만들어요? 비트코인을 상품화 시켜서 비트코인을 파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스테이킹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거고, 채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채굴해서 스테이킹 서비스 돌리는 거야, 얘네들이. 그리고 비트코인을 또 뭐예요? 담보대출 기능까지. 자, 그 저번 방송에서 코인 이슈가 앞으로 이제 증권사들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유동성을, 예를 들어서 증권사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이제 뭐 예치된 그 주식들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고 했었죠. 그럼 이제 코인들을 똑같이 담보로 대출을 해주게 될 건데, 만약에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기업이나 아니면 지네들이 현물을 매수해서 유동성이 필요할 거다. 그럼 유동성 공급하는 기업들이 누가 될 거냐? 그러면 유동성 공급하는 기업들 중에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걔네들이 거래소가 또 될 수도 있고, 이런 세 가지 유동성 공급하는 기업들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또 하나가 채굴자들. 이런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채굴자들 얘네들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된다. 이해되셨나요? 얘네들이 유동성 기업을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빌려주는 대가로 뭘 받아요? 이자를 받는 겁니다. 채굴자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서 높은 가격에 팔아서 뭐 수익 실현하고 차익 실현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갖고 있으면 돈이 되는 걸 알아. 갖고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이제 많이 늘어질 거야. 상품들이 늘어날 거고. 팔아 제끼는 겁니다. 그럼 그레이스케일이 하는 게 뭐예요? 그레이스케일에서 상품들을 만들어. GBTC 같은 상품들 팔고, 뒤에서는 뭐예요? 자회사 파운드를 위해서 채굴을 하죠. 그럼 지네들이 채굴한 코인들을 쉽게 말해서 상품화 시켜서 파는 게 누구예요?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나중에 채굴 업체들이 이렇게 바뀐다. 스테이킹 서비스도 가고 담보대출도 하고 커스터디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갈 거다. 더 다방면에서 그 다양한 사업들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뉴욕시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이제 2년 동안 하면 안 된다, 이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된 상황이야. 만약 주지사가 승인을 했다 하게 되면 아마 이제 비트코인 채굴 업계에서도 뭐 물론 이제 뉴욕주니까 50개 중에 1개니까 뭐
크게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뉴욕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주도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굴 시장에는 좋은 얘기는 아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다 기존의 채굴자들도 이제 채굴을 못하게끔 규제하는 것보다 신규 채굴 기업들한테는 2년 동안 못하게 되는, 아니면 좀 이렇게 서류나 이런 것들 작성하는 게 좀 까다롭게 되는 그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채굴 시장도 비트코인 시장 똑같습니다. 규제안이 잡혀야 우리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 비트코인 채굴이 뭐 환경 파괴 때문에 채굴을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종이화폐를 찍어냈는데 뭐가 필요해요? 종이를 찍어내려면 나무를 미친듯이 썰어야 돼. 표현이 좀 너무 그랬나요? 나무가 희생량이 몇 그루가 되는지 아시는 분? 화폐, 우리 종이화폐 찍어냈는데 들어가는 자원이나 비용들, 에너지 소모가 비트코인 채굴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간과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런 기사들, 뭐 뉴욕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뭐 규제한다, 이런 기사들, 금지법 승인, 다 뭐예요? 비트코인 채굴 하려면 앞으로 우리한테 세금 내고 뭐 규제하고 돈 걷겠다 라는 겁니다.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이미 채굴자들은 지금 로비를 했고. 자, 정부 입장에서 비트코인 채굴자들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연준이야, 아니 내가 바이든 정부야, 비트코인 채굴장들을 어떻게 볼까? 금을 채굴하는 기업이랑 같이 볼 겁니다. 우리 잔자님 너무 일찍 갔어. 세수 창출, 세금 거둘 수 있는 곳,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세수 창출, 세금 걷는 것, 금을 채굴하는 기업이랑 똑같이 볼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만들어 찍어내네? 나중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공식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 자산으로 표명이 되면, 인증이 되면 그때 돼서는 어라? 이것 봐라? 너네 채굴업자들이 화폐를 찍어내는 것도 같네?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랑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네? 자, 그러면 채굴자 애들이 무분별하게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던졌다 샀다 팔았다 하는 시장에 교란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위들 미리 막아야겠지.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규제해야겠지. 어떤 식으로 갈 확률이 높냐면,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은 아마 금 채굴하는 기업들처럼 그거보다 아마 좀 더 세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이해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응용을 해야겠지. 지금 정부에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장들을 규제를 한데, 좀 더 이제 디테일한 기사 나오면 이제 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더 앞당겨서 심화 들어가기 직전까지 한번 드릴게요, 시그널을. 정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채굴하는 기업들이 금을 채굴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화폐를 발행하는 기업이랑도 같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이번에 이더리움이 지분증명 넘어가는 거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이유 뭘까? 앞으로는 정부 규제안이 들어오면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뭐 지분증명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지네들이 알아서 하드포크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힘들 겁니다. 왜? 이더리움 하드포크 해가지고 뭐 이더 W라는 코인이 뭐 발행한다고 하죠. 미국 정부 애들이 들어오면 그거 될까? 할 수 있을까? 이더 W 코인 발행해가지고 거길로 자금이 몰려. 정부 입장에서 뭐예요? 화폐, 이더 W라는 새로운 코인, 새로운 화폐를 발행해서 거기에 자금이 몰리는 건데, 그거 만약에 루나처럼 터지면 정부에서 어떻게 할까? 위험하다고 당연히 규제하겠죠. 좋지 않은 겁니다. 니네들이 뭔데 하드포크 해가지고 이더리움 뭐 지분증명 넘어가고 발행해가지고 새로운 코인 발행하고. 안 되지. 우리 규제 받아야지. 규제가 생기게 되면 이더리움은 지분증명 넘어가는데 더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서두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슈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9월 달에 될 확률은 낮지만
연기는 될 거다. 연기돼서 아마 이번 연도 안에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굴자들도 똑같아. 정부 입장에서 지금 채굴 세금 매기고 싶지. 앞으로 채굴하면 세금 매기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채굴자들 입장이야. 비트코인 뭐 코인 채굴하신 분들, 뭐 레이븐이든 뭐 이런 코인들 채굴하신 분들 채산성 알고 계시죠? 채산성이 뭐냐면 내가 코인을 채굴을 하면은 전기세가 들어갈 거고, 전기료가 들어갈 거고,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이것저것 순마진,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돼야 채산성이 얼마 나오고, 이런 것들 마진을 따지는 게 채산성인데, 자 보세요.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세금을 걷어간대. 세수 창출을 한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채굴자들 입장에서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이더리움 클래식 요 가격들이 채산성이 나올까? 미국 재무부에서 규제한대. 세금을 뜯어가겠대. 채굴한 거에 뭐 20% 세금을 띄겠대. 앞으로 세금 거둘 겁니다. 무조건 거둘 거예요. 지금이야 뭐 상언해가지고 또 그 비트코인 우호종인 누님, 신시미 루미스 누님인가? 그 누님이 막 이제 좋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세금을 안 떼는데, 세금을 떼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지분증명 넘어가니까 의미 없고,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이런 작업증명 방식 코인들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될까? 채산성이 나올까? 이 코인들 가격 채산성이 안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세금까지 더 붙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전기세, 뭐 인건비 다 주고 나서 비트코인 채산성이 2,800만 원이야. 근데 여기다 세금까지 내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은 3,000, 3,500, 4,000, 5,000, 6,000까지는 돼야겠지. 대충 그냥 뭐 20% 잡는다 치면은 3,000만 원 넘어야겠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정부에서 비트코인 규제, 채굴 관련해서 세금을 걷는 세수 창출하는 규제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 채굴기로 채굴하는 작업증명 방식 코인들 가격 당연히 높아져야겠죠. 왜? 채산성을 위해서라고. 이더리움 클래식 지금 채산성 안 좋습니다. 뭐 레이븐 코인이면 더 좋고 뭐 얘기하는데 맞아요. 안 좋아요. 근데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담는 거예요. 레이븐 코인이 아닌.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앞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작업증명 방식 코인 가격들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뜻하는 건데, 그럼 이런 질문은 있을 수 있겠죠. 코인 이슈님, 그러면 비트코인이 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채산성이 안 맞으면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하는 코인 기업들이 채굴을 안 할 거고, 비트코인을 채굴 안 할 거고,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 누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기업이? 전 세계 반도체 1등, 2등. 물론 TSMC는 지네 걸 만드는 게 아니니까, 남의 거 만드는 거니까. 1등, 2등. 누가 들어왔어요? 블랙록도 맞지. 삼성, 인텔. 얘네들이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 들어와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제품을 찍어낸다는 거는 정부랑 얘기가 없었을까? 자, 인텔 전세계 1등, 미국 1등 반도체죠. 얘네가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반도체 비트코인 채굴 칩을 개발을 한대. 생산시설 개발하고 공장 짓고 뭐 하는데 몇억, 몇십억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럼 그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정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네가 그냥 자발적으로 인텔이 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내줬다는 거예요, 허가를. 삼성은 한국 정부에서 허락도 없이 갔을까? 미국 정부가 가는 거 알고 인텔이 간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도 간다는 겁니다. 자, 블랙록 누구예요? 전세계 1경 3천조. 바이든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이든의 경제부에 있는 애들이 다 블랙록에 있죠. 걔네들이 지금 누구 주식을 뒤집어지게 갖고 있어요? 미국 내 비트코인 관련된 채굴하는 기업들 관련된 주식을 뒤집어지게 갖고 있어. 라이어 블록체인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는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 그 채굴 기업들 앞으로 뷰, 전망은, 시장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걸 뜻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삼성, 인텔이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 들어왔다? 그러면 비트코인 채굴 기계는 앞으로 좀 더 좋은 것들 들어온다는 걸 뜻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기계들로 인해서 비트코인 채굴 시장도 앞으로 더더욱 커진다. 만약에 세금 20% 30% 매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 이 가격 지금도 저렴하다. 왜? 세금이 텍스가 빠진 금액이다. 무조건 채산성을 위해서, 생산성을 위해서는 텍스를 붙여서 팔려면 비트코인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셨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 그러면 삼성이, 인텔이 왜 진짜 정부랑 얘기하고 들어왔을까? 뭐를 보고 들어왔을까? 삼성, 인텔이 왜 뭐 보고 들어왔을까? 코인이슈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 국가들이 운영하고 아니면 사기업,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발전소, 수력발전, 화력발전, 풍력발전, 원자력발전, 발전소에 누가 들어간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들어간다. 무조건. 왜? 남는 잉여 전력 자원으로 비트코인 채굴한다. 발전소 입장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 남는 어차피 버리는 전기로 채굴하는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엑슨모빌도 이런 미국의 셰일가스 이용해서 뭐 천연가스 생산하고 이런 기업들 지금 누구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엑슨모빌도 그렇고 러시아 최대 1등 천연가스 만드는 기업, 얘네들이 다 누구랑 파트너십을 맺었냐면 가스프롬 이런 애들,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랑 다 협업을 맺고 있습니다. 왜 협업을 맺을까? 비트코인 협업 맺어서 어차피 남는 에너지, 잉여 자원으로 비트코인 채굴하면은 서로 50대 50 반반 나눠 먹기만 하더라도 가치 창출이 뒤집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돈이 되고 노다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할까? 그럼 그 기업들이 정부에는 돈을 안 매길까? 사과박스 뒤집어지게 나르겠죠. 로비 합법한데 뒤집어지게 하겠죠. 삼성이, 인텔이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비트코인 채굴 기업을 하고 채굴기를 만들고 이 시장에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삼성, 인텔이. 이해되셨나요? 그럼 지금 우리 비트코인 보는 가격, 이더리움 클래식 보는 가격, 텍스가 빠진 가격이다. 텍스가 붙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뒤집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거다. 채굴 시그널. 여기까지. 자, 뭐 뉴욕주 의회 비트코인 채굴 2년간 금지, 뭐 작업 증명 방식, 뭐 탄소 배출이 되고 뭐가 되고 언젠가는 때려 맞을 거야. 비트코인 가격 좀 빠지는 그 호재라고 해야겠죠. 우리는 호재로. 근데 채굴 기업들은 간다. 무조건 간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